토너를 솜에 묻혀서 피부결 정돈부터 먼저 해줄게요. 이렇게 끼운 다음에 얼굴 결을 따라서 피부에 남아있는 물기도 잡아주고 피부 결도 정돈해주는 느낌으로 이렇게 닦아줘요. 이렇게 피부톤을 정리를 해주고 나면 저는 이 스킨을 사용해서 요즘 칠스킨법이라는 거를 조금 하고 있는 편인데요. 방법은 진짜 간단해요. 그냥 말 그대로 스킨을 7번 바른다는 뜻이에요. 근데 이거 칠스킨법을 할 때 조심하셔야 될 거는 어떤 토너를 선택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알코올이 들어있지 않은 스킨을 발라보도록 할게요. 손에 덜어서 진짜 뭐 따로 크림이나 에센스나 세럼 같은 걸 살 필요가 없고 기존에 갖고 있는 토너 제품으로 7번만 발라주면 되는 거니까 이 칠스킨법 원리가 마스크팩 하는 원리랑 동일하다고 하던데 오랜 시간 동안 여러 번 수분감을 피부에 노출을 시켜줘서 촉촉하게 만들어주는 방법이라고 해요. 그래서 사실 되게 바쁘신 분들은 꼭 7번 다 채우지 않으셔도 되고 3스킨법, 5스킨법 이렇게 본인의 시간과 어떤 피부 타입에 맞춰서 조금씩 조절해주시면 돼요. 마지막 이게 유일한 단점은 이렇게 스킨을 계속 여러 번 바르다 보면은 내가 몇 번 발랐는지 좀 기억이 가물가물하기도 하고. 자, 이렇게 스킨을 다 발라봤는데요. 진짜 에센스나 세럼을 바르지 않고 스킨만 7번 발랐는데 아까보다 훨씬 더 촉촉해진 것 같지 않으세요? 자, 스킨 단계까지 했으면은 아까 쌓아놓은 수분을 한번 코팅해줄 수 있게 수분크림을 발라줄게요. 이렇게 약간 젤리같이 생긴 수분크림인데요. 이게 수분을 보충을 해주면서 피지를 살짝 잡아주는 성분들이 들어가 있는 크림이라고 해요. 요새 수부지라고 하잖아요. 수분 부족형 지성 피부분들, 그런 분들이 사용하기에도 괜찮은 제품인 것 같아요. 베이스 메이크업을 할 때 기초 제품들이 무너지지 않게 하려면 충분히 두드려줘서 피부에 잘 흡수시켜주는 게 되게 중요해요. 기초만 꼼꼼히 해줘도 피부에서 광나는 거 보이시죠? 반짝반짝. 스킨이랑 수분크림까지 다 발라줬으면 선크림을 발라줄게요. 저는 선크림은 항상 기초 단계에 들어가야 한다라고 주장을 하는 사람인데요. 피부에 좋은 화장품을 바르는 것도 되게 중요하지만 피부 노화의 주범, 피부 트러블의 주범인 자외선을 차단을 제대로 해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이렇게. 자외선 차단제 발라야 한다고 얘기해주시는 양들이 생각보다 되게 많잖아요. 근데 이거를 한 번에 다 바르면 진짜 얼굴이 막 허해지고 막 엄청 두껍게 발려서 저는 얇게 여러 번 발라주는 거를 추천을 드려요. 한 번 발라서 잘 흡수시켜주고 또 한 번 발라줄게요. 한 겹 더 발라줄게요. 선크림이 처음에 발랐을 땐 약간 번들거리는 것 같고 시간이 지나서 흡수가 되면은 괜찮아지니까 선크림은 꼼꼼하게 여기까지 여기도 꼼꼼하게 발라줄게요. 이렇게 조금 번들거리고 오일리한 느낌이 싫다 하시는 분들은 이런 미용 티슈를 유분기를 살짝만 걷어내시면 돼요. 콕콕. 이 정도로만 정리해줘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 이제 선크림까지 마쳤으면 베이스 메이크업을 해볼게요. 제가 오늘 사용할 제품은
미샤 디 오리지널 텐션 팩트 인텐스 모이스처 21호 제품입니다. 이 제품은 이렇게 망에 그 제품들이 들어가 있는 형태여서 되게 커버력도 좀 있는 편이라서 사용하기 편하실 것 같아요. 볼 쪽에 이렇게 이마에, 코에, 퍼프에 남아있는 양으로 잘 두드려서 펴발라주세요. 이렇게 볼 쪽에 이마나 콧대같이 이렇게 튀어나온 부분에 먼저 올려준 다음에 피부 외곽 쪽을 정리를 해주면은 바깥쪽은 얇게 발리고 가운데 쪽은 약간 두껍게 발리면서 컨투어링을 따로 해주지 않아도 피부 입체감을 살짝 줄 수 있는 방법이에요. 그리고 조금 더 가리고 싶은 부분이나 커버를 한번 해줘야겠다 하는 부분들은 이렇게 한 번 더 찍어서 팽팽하게 만들어서 꾹꾹 눌러서 올려줄게요. 이렇게 꾹꾹. 이렇게 베이스 메이크업 마무리해볼게요. 이렇게. 다음은 눈썹을 그려볼게요. 저는 토니모리의 이지터치 케이크 아이브로우 1호 내추럴 브라운 이 제품을 이용을 해서 눈썹을 그려볼 텐데요. 이 제품은 밝은 색깔도 있고 짙은 색상도 있어서 자신의 눈썹 색깔에 맞게 두 가지를 섞어서 사용할 수 있어서 추천드리는 제품입니다. 눈썹 앞머리는 살짝 연하게 그려주고 뒤로 갈수록 진하게 그려주면 조금 눈썹이 자연스러워요. 그래서 우선은 밝은 컬러를 이용을 해서 눈썹 앞머리를 살짝 잡아줄게요. 처음에 눈썹을 욕심내서 깔끔하게 그리려고 이렇게 선을 빡빡 그려버리면 돌이키기 힘드니까 연한 색으로 그려주고 눈썹 꼬리를 어디까지 그려야 되는지 알려드릴게요. 눈 여기 끝나는 부분이랑 콧망울 이 부분을 이렇게 45도로 연결했을 때 눈썹 아랫부분과 교차되는 점까지 꼬리를 그려주시면 돼요. 여기쯤? 그리고 뒤쪽으로 갈수록 진해진다고 했으니까 이번에는 두 가지 컬러를 살짝 섞어서 눈꼬리를 그려줄게요. 이렇게 날카로운 브러쉬 있죠? 사선 브러쉬. 이런 브러쉬를 이용을 해서 진한 색을 묻힌 다음에 눈썹을 한 올 한 올 그려준다는 느낌으로 그려주세요. 반대쪽도 같은 방법으로 해볼게요. 눈썹 모양을 다 잡아주고 나면 이런 스크류 브러쉬를 이용을 해서 뭉쳐있는 부분을 풀어줄게요. 이렇게 스크류 브러쉬를 빗어주세요. 이번에는 아이섀도우를 발라줄게요. 에뛰드하우스 룩앤마이 아이즈 카페 상큼 자몽티와 통기타 여신 이렇게 두 가지 색상을 들고 왔는데요. 처음 사용하시는 분들이 사용하면 되게 여리여리하고 뭔가 상큼한 그런 느낌을 낼 수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저는 이 컬러를 사용하는 법을 알려드릴게요. 베이스를 깔기 좋은 통통한 브러쉬에 상큼 자몽티 베이스 컬러를 전체적으로 잘 묻혀줍니다. 이렇게 섀도우를 묻혀준 다음에는 한번 톡톡 털어서 가루 날림을 보정을 해주고 뭉치지 않게 균일하게 발리게 해줄게요. 맨 처음에는 여기 쌍꺼풀 라인 쪽에 브러쉬를 제일 먼저 올려주세요. 그 다음에 이렇게 좌우로 왔다 갔다 하면서 발색을 올려준 다음에 위로 올라갈수록 그라데이션 되게 힘을 완전 빼고 살살살살 눈 전체에 올려줄게요. 이렇게. 그 다음에는 이렇게 펄이 살짝 들어간 통기타 여신 컬러를 사용해서 이 위에 덮어줄 건데요. 처음에 아이섀도우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펄 섀도우를 사용을 하시는 거를 추천을 드려요. 이렇게 펄감 있는 섀도우는 그라데이션도 자연스럽고 예뻐 보이는 그런 컬러예요. 이런 펄 섀도우 같은 경우는 손으로 발색을 해주면 되게 잘 올라가요. 눈동자 중앙에 콕 찍어주고 잘 좌우로 살살살살 블렌딩해서 덮어줄게요. 방금 사용한 통기타 여신 컬러를 활용을 해서 애교살 밑에도 살짝 얹어줄게요.
이렇게 뭐가 똥똥하고 짧은 브러쉬 있죠? 이런 브러쉬에다가 끝에 살짝 눈 여기 애교살 부분에 살짝 올려주면은 뭔가 더 반짝반짝하고 예쁜 느낌을 연출할 수 있어요. 이렇게 발라주시면 데일리한 아이섀도우 완성입니다. 자, 이렇게 아이섀도우까지 눈을 올려줬으면 다음에는 아이라이너를 그려볼게요. 제가 골라온 아이라이너는 에뛰드하우스 슈퍼 슬림 프루프 펜슬 라이너 2호 브라운 컬러입니다. 처음에 아이라인을 그리시는 분들은 펜슬 타입의 아이라이너를 이용을 하시는 걸 추천드리는데 제가 오늘 골라온 제품은 엄청 얇아요. 이렇게 세밀한 펜슬 타입 브러쉬니까 아이라인을 그릴 때는 이런 연봉이나 아니면 조금 얇은 브러쉬 같은 걸 이용을 해서 눈에 살짝, 눈두덩이 살짝 찝어주면은 이렇게 점막이 하얗게 드러나요. 이 부분들 속눈썹 사이사이에 점막 부분을 메꿔주면서 점막을 채워주시면 돼요. 살짝 눌러서 속눈썹 사이사이에 점막 그리고 여기 속눈썹 윗부분 라인도 아주 얇게 살짝만 그려줄게요. 그다음에 눈 꼬리 쪽은 라이너는 되게 얇은 타입이라서 이 자체로도 꼬리를 그리기 굉장히 편한 타입인데요. 한번 이걸로 꼬리를 한번 그려볼게요. 이렇게. 확실히 안 한 쪽보다는 뭔가 또렷해졌죠, 눈매가? 이렇게 아이라인을 그려봤는데요. 아이라인 되게 쉽게 번지는 분들 있잖아요. 제가 꿀팁 하나 드릴게요. 비슷한 색상의 파우더 타입을 이용을 해서 라인을 살짝 위에 덮어주면 훨씬 지속력도 높아지고 라인도 되게 부드럽게 연출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라인을 그렸던 부분 위에 올려주고 꼬리도 살짝 정리해주세요. 이렇게 그린 라인 위에 비슷한 색상의 섀도우를 올려서 지속력도 높여주고 라인도 조금 더 부드럽게 만들어줬어요. 그러면은 이번에는 뷰러, 속눈썹을 만들어줄게요. 얘는 힘 빼고, 손에 힘 빼고 살살살살살살 여러 번 컬링을 해주시는 게 속눈썹을 자연스럽게 컬링하실 수 있어요. 이렇게 대고 살살살살살 찝찝찝찝찝찝 이렇게 뷰러를 해줬으면 다음엔 마스카라를 발라줄게요. 마스카라액이 너무 많이 묻지 않게 입구 쪽에서 이렇게 한번 조절해주시고 마스카라 바르는 방법도 눈 안쪽에서 지그재그로 바르면 속눈썹들이 뭉치게 발리면서 볼륨감이 살아나고 속눈썹 숱이 많아지는 효과가 있고 이렇게 뿌리 쪽에 지그재그 해서 컬을 조금 고정을 시켜주고 볼륨감을 만들어준 다음에 언더를 바를 때는 이게 속눈썹이 너무 짧거나 없어서 안 보인다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브러쉬를 세운 다음에 언더를 먼저 한번 이렇게 쓸어주세요. 그러면 속눈썹에 마스카라 액이 묻어나오면서 얘들이 보여요. 보이고 나면 이렇게 마스카라를 전체적으로 발라주시면 돼요. 이렇게 쓸어서 숨어있는 속눈썹들을 찾아준 다음에 빗으로 브러쉬로 이렇게 빗어서 마스카라를 꼼꼼하게 발라줄게요. 이렇게 마스카라만 바르고 나도 눈이 확실히 확 커지고 뭔가 또렷해지는 그런 인상으로 바뀌었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 메이크업의 활용점정이라고 할 수 있는 립을 발라볼게요. 처음 사용하시는 분들께는 저는 촉촉한 타입의 립을 추천드리고 싶은데요. 틴트를 잘못 바르면 입술에 경계가 남아서 되게 보기 싫고 매트한 립스틱은 각질 부각이 되게 쉬워요. 그래서 처음에는 촉촉한 타입의 립밤처럼 발리는 립스틱을 먼저 사용을 해보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본통째로 보면 되게 뭔가 쨍한, 뭔가 엄청 발색이 잘 될 것 같은 빨간 립스틱이지만은 이렇게 발색을 해보면 약간 립밤 같은 조금 촉촉한 제형의 발색이 그렇게 쨍하지 않은 타입인 거를 확인할 수 있어요.
이 립스틱을 사용을 해서 입술 전체에 발라주고 면봉으로 라인을 한번 정리를 해줄게요. 입술 전체에 발라줬으면은 가운데 부분에 한 번 더 이렇게 톡톡톡 올려줘서 볼륨감을 살짝 더해줄게요. 짜잔!